네, 반갑습니다. 5월 20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대형주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형주 때문에 코스피는 웃고 코스닥은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전차군단, 밸류업 이런 종목군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피 쪽에 대형주 움직임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코스닥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수급이 코스피로 이동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HLB가 두 번째 하한가, 자, 연속 하한가가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이 하한가를 두 번이나 맞으니까 부담감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쪽의 움직임들 좋지 않은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위축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자, 지금 양봉 상황이긴 하죠.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었어요. 2756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 편이고요. 자, 2800포인트 돌파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도 지금 보면은 이제 한 2% 정도만 더 오르면 되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잔재하고 있다라면,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면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면 시총 상위 쪽으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고요. 또 맞춰가지고 밸류업 관련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봉 상황 보시면 일단 상승 이후에 조금 반납하죠. 상승 포인트가 진행되고요. 상승 이후에 조금 반납되는 모습인데 2740포인트 위쪽에서 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부담감 없는 상태고요. 이 상태 유지를 하고 나서 진행되면 괜찮습니다. 이격이 단기적으로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조금 조정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관망세 보시는 게 맞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올라가는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죠. 이제 지난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매매를 준비하셨으면 괜찮은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천천히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 대형주 쪽에 어떤 중심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면은요, 중소형주들도 같이 따라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오늘은 왜 안 올라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대형주 쪽에 집중되는 모습이니까 얘네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뚝뚝 떨어지죠. 아침부터 떨어진 이유는 HLB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HLB가 연속 하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정세를 만들려면 HLB 하한가보다도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2차전지 쪽에서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 다른 바이오가 움직이든 뭐 이렇게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 반등을 해줘야지만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뭐 소부장 쪽이 올라가도 괜찮고 또는 부품주가 올라가도 괜찮긴 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HLB의 하락을 막을 만한 포인트가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현재 바닥권 형성은 일단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지수 포인트는 지금 네, 하락으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HLB가 만약에 이제 하한가가 풀리게 된다라면 그 시점에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요소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 수급은 일단은 순매수 계속 확장하다 좀 꺾였거든요. 근데 매도가 이제 나오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를 지금 금융투자가 받아서 올려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은 시장에 크게 부담감 없을 것 같고, 순매수 유지가 되면서 매수 전환으로 조금 더 확장이 진행된다라면 긍정적인 요소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들 그대로 우리가 잘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잔잔히 매도하고 있고요. 금융투자가 매수가 좀 들어와 있지만 현재는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쪽은 추세가 조금 답답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도 보시면 삼성전자가 1.4% 올랐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었죠. 네, 더 올라갔었던 모습도 2% 넘게 올라갔었는데 일단은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점권에서 조금 반등해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19만원대에서 일단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갭상승한 부분들이요, 요 구간들 신고가 흐름들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더 올라가면 또 이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자동차 지금 현대차가 25만원대 다시 회복을 했고요.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EUB도 제법 올랐죠. 네, 2.4% 16만원대 회복하면서 잘 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추가 매수가 밑에서 들어갔었으면은 아주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2%대 상승률, 요거는 저항을 약간 업고 있지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자동차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고요. 오늘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좀 올랐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밸류업 쪽으로 움직임들 나쁘진 않습니다. 자동차 쪽에 조금 더 몰리는 모습이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는데
그거 외에는 뭐 특별히 나쁘지 않아요. 그죠? 네, 윗꼬리 좀 달리고 있다는 그 정도로 뭐 보험주나 뭐 은행주나 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제 2차전지 쪽, 네, 배터리 쪽의 움직임이 별로 안 좋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조금 내렸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추세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하락세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SDI, LG화학 전부 다 하락세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특이사항은 없고 대체적으로 잘 올랐죠. 고려아연 이런 것들, 뭐 비철금속 이런 쪽 올라가는데 황금 ST 같은 경우도 오늘 장기적으로 급등이 좀 나왔어요. 13%대까지 올라가면서 7,700까지 올라갔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니켈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주가 상승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화장품 잘 올라가죠. 아모레퍼시픽 신고가 또 나옵니다. 분위기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분위기는 괜찮네요. 그죠? 네, 괜찮은 모습이고 오늘 삼성전기도 잘 올랐죠. 삼성전기, 한국전력, 삼성전기 잘 올라가고 있고, 여기 지금 보면 HMM이 이제 눌림목 형태 비슷하게 만들고 나서 반등 세게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매수도 못한다 그랬죠? 조금 상황 보고 진행을 좀 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정도. 특별하게 나쁜 건 없습니다. 그죠? 오늘 특별한 거 없고, 이건 신규 종목,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뭐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어요.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 일단 HLB가 하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네, 여기 물량 나오면은 그때 파는 게 일단 정답이에요. 그리고 지금 잔량이 300만 주 정도 나와 있긴 한데, 잔량 300만 주 정도면은, 네, 대체적으로 물량이 많이 소화됐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맞겠죠. 네, 한 번 정도 더 얻어 맞아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4만원대 전후로 하는 가격대에서 아마 지지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 이런 것들 뭐 매수 포인트 나왔다 해서 매수 덥석한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갖고 있을 때 파시는 게 일단 정답입니다. 다시 올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다시 올라가더라도요, 이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재승인 심사가 들어가서 뭐 그 신청까지 가는 데까지도 한참 걸리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이탈됐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다. 요게 지금 까고 내려가면 부분입니다. 요게 지금 이틀 연속 주가 떨어지니까 10만원짜리가 지금 47,000원 반토막이 한 번에 나버리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요, 한 마이너스 한 70% 정도까지도 한 번에 깨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네, 사실 그 정도에서 올라가기 어렵죠. 지금도 원금 회복하려면은 100% 올라가야 되는데 100%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자, 그다음 엔캠은 조금 반등이 있고요. 자, 에코프로는 10만원대에서 지지선 테스트 계속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보합 수준 유지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어 보여요. 그죠? 이오테크닉스 조금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오늘 플러스 유지되고 있고요. 동진세미캠 1% 정도 내렸는데 뭐 아무 의미 없죠. 네, 지금 위치는 매수 가격대 바닥이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밀리거나 그런 거 없이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뭐 그런 정도. JYP 엔터 SM 주가 하락세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내릴 것 같습니다.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뭐 그런 정도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지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등락 현황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거래소 쪽 보시면 461개 상승, 409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의 숫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25개 상승, 1021개, 1023개 종목이 하락.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11개네요. 1011개 종목이 하락. 어쨌든 거의 2배 정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률 볼게요. 로보로보가 오늘 상한가. 로보트 오늘 좀 강하나요? 네, 로보로보. 대창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로보로보는 이게 뭐가 있나요? 네. AMD와 뭐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그래요. 이런 소식도 이제 개별적인 좋은 소식이니까 개별주의 움직임을 보셔야 되겠죠. 매물대는 일단 통과가 되어 있고요. 잔량은 얼마 정도 나왔나요? 1200만 주면 많은 편이네요. 네, 가격대가 이렇게 돼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네, 끝까지 유지되면 내일 한 번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겠다 볼 수가 있겠죠. 자, 대창 같은 경우 상한가, 영우 DSP. 지금 시총 작습니다. 네, 서원 이런 거 작고요. 코스나인. 지금 상승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1000억원대, 2000억원대 아니면은 몇백억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크게 볼 만한 그런 포지션은 아닌 것 같다 보여지죠. 삼양식품 오늘 15%대인데 이거는 오늘 고점권 저항
그냥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위쪽에서 꼬리 잡고 내려오면 매도를 치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 정도 보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뭐 LS 뭐 이런 것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다시 좀 내려온 듯한 느낌이에요. LS 일렉트릭도 많이 올랐었는데요. 윗골 좀 달리고 있죠. 조정이 근데 나올 때까지 확실히 될 때까지는 매도를 좀 아끼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왜냐면 추세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 이탈했다, 이제는 데드크로스다, 이제 끝났어 라고 판단이 들 때 매도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9% 이상 상승한 종목은요 43개 정도 되는데 ETF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한 30개 정도 종목이 상승세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상승 포인트는 2.13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하락률 볼게요. HLB 하한가, HLB 제약 하한가, HLB 생명과학 뭐 하락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카이문 테크놀로지도 이제는 끝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주가 떨어진 모습이고요. 하나마이크로는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진 모습인데 요거는 방법이 없죠. 네, 유상증자 때 떨어졌으면은 요거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그 부분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9% 이상 하락한 종목 숫자도 제법 많네요. 25개인데 ETF 제거하고 나면 한 16, 17개 정도 종목군들이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도 아침이면 많은 편입니다. 하락 포인트는 2.12, 거의 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 뭐 시장이 별거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동차요, 그 다음에 반도체요, 이쪽에서 비중이 많은 종목들 쪽에서 움직임이 좋게 나오면 괜찮겠죠. 오늘은 만도도 잘 올라가요. 네, 눌림목 비슷하게 나오면서 이거가 저거 HMM하고 좀 비슷한 패턴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런 모습들. 뭐 아무튼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기관 쪽은 삼성전자, 현대차, 하나솔루션 매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아차, 하이닉스, 전차군단 쪽 매수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대한전선도 요즘에 매수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뉴스가 너무 뜨거운 게 약간 걱정스럽긴 합니다. 다만 이제 계속 추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당장 팔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변화가 생길 때는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HLB 이제 팔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LS, 셀트리온, 고려아연 정도로 이제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집중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네,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매수 있고요. HMM, 기아, LS 일렉트릭, 자, 그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 관련주들,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요. HMM, 해운주 쪽 위주 매수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는 똑같아요. LG화학, 대한전선 매도가 좀 있고요. 셀트리온, HPSP, 그리고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도 지금 블록딜 이후에 별로 안 좋죠. 주가 축 들어오면은 그때 한번 관심 가지세요. LS 에코에너지, 네이버, 이스페타시스, 뭐 효성중공업, SDI 등등등 매도가 되어 있는데 매도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매수 규모가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어서 전차 군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을 뿐이지 시장 전체의 매도가 압박이 큰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고 지금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HLB 때문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 지지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가 유지가 되거나 반등 포인트가 연결되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수급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더 이상 팔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잡히게 된다면 또 금융투자나 외국인이 매수를 조금씩 늘려줄 수만 있다면 지수는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좌가 많이 올라와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계좌 거의 한 1.5에서 2%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더 올랐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은 안 봐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자동차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네, 더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이렇게 상승 포인트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좌가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가 어찌됐든 내 계좌만 계속 살찌우면 되는 거고 계좌가 계속 커지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집중하셔가지고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만 잘 짜놓으시면요, 시장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라갈 때 많이 누릴 수 있고요.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는 방어가 아주 잘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방법들 선택해서 대응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마감 보고 마감 시간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